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모든 아반떼 전체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매물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매물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3, i30 그리고 프라이드, 엑센트, 크루즈, SM3도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준비를 못했고 따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요. 전체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K3, i30 같은 경우에는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가운데 금액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적정하다. 이 더뉴 K3를 1000만원 가지고 착각만 기준입니다. 1000만원 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제가 골라드리기 좀 애매하거나 이 가격인 이유가 있다. 이 가격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 1000만원짜리랑 이제 1400짜리 뭘 살래?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조건이 똑같으면 1000을 사겠죠. 1000짜리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 가격이 좀 있어야 이렇게 면발광이 또 들어가고 한 부분이 있고 1000에 가까워지면 키로수가 많아지거나 옵션이 낮아지거나 좀 이제 원하는 색깔을 못 사거나 그렇게 됩니다. 진짜 싼 거는 680짜리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i30입니다. 이게 프라이드 신형 후기형이고요. 전기형은 조금 이것보다는 좀 구형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좀 예전 거라서 그리고 또 이제 검사할 때 통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디젤 같은 경우에는 장고장은 조금 있으나 잘 만들어진 차다. 내구성 있게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이게 면발광인데 이거는 후기형 모델이고 그 전 모델은 웬만해서는 전구 타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기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어메이징 뉴 크루즈, 그다음에 올뉴 크루즈 중고차 매매 단지의 매물 대수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올뉴 프라이드도 좀 마찬가지고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반떼 종류가 좀 일반적으로 준준형계에서는 탑티어가 아닐까 제일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녀노소 많은 분들께서 아반떼 AD 지금 매물을 고르다 보시면은 1300에서 한 1600 사이로 보통은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좀 높은 등급의 면발광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실내 모습은 좀 작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거는 CN7 아반떼입니다. 그래서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전기형이 있고 후기형이 있는데 후기형은 2009년 6월 이후에 나온 모델로 좀 디자인이 당시에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에 라운드가 좀 들어간 점이 있어서 이따가 매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MD는 500으로 딱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좀 볼만한 차가 많이 없고 한 600 중반선에서 한 700 중반선 사이, 그러니까 700 전후로 요즘에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전에는 제가 500선에 10만 킬로 조금 넘은 아반떼 MD 럭셔리 모델도 제가 판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가격이 소폭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인기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매물 보시기에 앞서서 항상 강조해드리는 이 환경 설정, 요거는 많은 분들께서 밀고 나가셔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보셔야 된다 라고 이제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어 갖고 요거 기본값의 빵원, 이거는 딜러 전산 카메이저라는 딜러 전산의 이제 환경 설정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딜러 전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카모드, 메가엠, 지지오토, 뭐 카인유 등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카메이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이제 매매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사이트가 없으면은 혼자 알아서 딜러분 알아서 그냥 SK 엔카 광고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특히 인천과 부천에 KB 차차차라든가 SK 엔카, 물론 수원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인천과 부천에서 물론 다 모든 딜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소수 딜러들이 엔카 작업, 그다음에 KB 차차차 작업 해갖고 싸게 본인 차예요. 차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은 매물은 있어요. 근데 구매하려고 돈 주고 계약서 쓰고 하다 보면은 다른 이유가 튀어나와서 그 차를 못 사고 다른 차로 돌려서 구매하시게 만드는 방법을 딜러들이 아대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용어를 알게 된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아대차라는 방법이 있는데 실매물 있고 가서 계약하려고 하면 금액이 좀 키로수도 좀 있으니까 이 이유면 사겠다. 엔진 미션만 괜찮다면. 근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뭐가 그럴 수 있고 뭐 이런 이유가 튀어나오는 그 방식은 허위 매물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 없어서 허위 매물이 아니라
매물이 있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차로 유도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허위 매물 방식과 다르진 않은데요. 여하튼 그런 방식이 너무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당하시는 분들은 제 추측으로는 30대 40대 분들은 잘 안 당하시는데 20대 첫 차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허위 매물 당하시는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을 뵈면은 보통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젊은 사람 뒤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연령대를 죄송하지만 유출해 보자면은 보통은 50대 후반 내지는 60대 70대 분들께서 좀 많이 당하시지 않나. 가장 안타까워 보이는 상황은 그 사모님을 모시고 가갖고 같이 차를 보시는데 젊은 딜러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윽박지르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제가 개입해갖고 하면은 허위 매물이 아니면은 또 골치 아픈 상황도 나오는데 10중 8구 허위 매물이긴 하겠지만 그런 모습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아마도 10년이 지나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이 진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대기업이 진출하면 그런 당하시는 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잘 사실 분들은 지금도 잘 사시고 대기업이 들어오나 마나, 그리고 K카도 있고 SK엔카도 있고 여러 대기업 같은, 어차피 대기업이 들어와도 그런 이제 시나리오 판매 방식은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매입, 차를 좀 더 본인들이 팔아서 이윤을 더 창출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인증중고차 해갖고 뭐 볼보라든가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그런 인증중고차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뭐 시스템을 좀 자기 주도식으로 다른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들과 이제 딜러들이 SK엔카라든가 차차차, 그 다음에 K카 등등이 이길 수 있다. 왜냐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인데, 제 추측으로는 좋게는 보지 않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기본값의 빵원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업체 얼굴 내놓고 장사하는데 솔직히 사기 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물어보시면은 5군데 갔다가 4군데가 그랬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업체만 5군데를 갔는데 4군데 업체가 환경 설정을 다 건드렸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어느 업체인지 다 손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업체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씀하시기를 좀 꺼려 하시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제가 여쭤보면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인지 아는데 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구매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어떤 업체랑 저랑 2군데 중에 이제 고민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거기 200만원 눈탱이 치려고 했던 업체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네이버 카페 회원수가 17만 명 뭐 이렇게 또 되고, 17만 명이라고 하면 너무 힌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지금 17만 명 정도 되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여하튼 그 업체에서 아반떼 AD 1230에 제가 팔았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 가갖고 똑같은 매물을, 제 사이트에 있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1450인가 그렇게 팔려고 했다라고 하셨던, 2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2년은 아니고 1년 한 6개월 전쯤 오셨던 고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체는 이제 들어온 지 성능 점검 기록부 맨 아래 보면은 맨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는데 5개월 지난 차를 또 소개해 주셨다. 제 기준과는 너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업체는 엄청 큰 업체거든요, 유튜브에서. 여하튼 뭐 제가 100점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업체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설정 건드린 업체가 5군데 중에 4군데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린 거예요. 기본값의 빵원이라는 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리에서도 중복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 빵원을 봤다라고 해서 정직한 금액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다닥 환경 설정 보여드릴게요. 이게 빵원이고요. 저희는 이런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고서 매물 보실게요. 해갖고 넘어가면 이제 여기 이 사이에 따닥 해갖고 50만원 올리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자리에서 똑같은 아이디로 접속을 해갖고 상황을 보고 동료가 따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딜러들 이거 진짜 믿고 못 사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믿으셔도 되는데 환경 설정만 보시면은 된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비싸게 올라간 거 이거 다시 0으로 바꿔갖고 새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기서 사셔도 눈탱이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기분적으로 그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서 안 걸리니까, 많은 분들께 해도 안 물어보니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반떼 HD는 한 250에서 300 사이로 구하려고 하면은 제 마음에 드는 차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 그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문의가 예를 들어서 한 250에서 다 해서 팀장님 350 내로, 보험료는 물론 이제 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차가 없을까요? 그러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점, 이렇게 또 말씀드려요. 골라는 드릴 수 있는데 고객님,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구매하시고, 문제 생기면은 저한테 책임을 묻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렇게 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시트가 찢어져 있거나 이제 직물 시트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키로수가 많거나. 그래서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은 비싼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중고차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매물 보겠습니다. 자, 매물은 아반떼 HD부터 볼 건데, 일단은 가격이 센 것부터 보는 거예요. 이 연식 3년 정도 됐는데 키로수가 9만이면 1년에 10,000km도 안 탄 거고, 그리고 흰 색깔을 아반떼 HD나 i30나 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이 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당했거든요. 좀 비싼 금액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 300에서 450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400을 넘기면은 조금 그렇긴 한데 400 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한 50 정도 느낌으로 좀 오른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또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열선도 들어가고, 이 당시에는 핸들 열선 통풍 이런 거 없었습니다. 후방 카메라 조금 뿌옇긴 한데 그래도 보이긴 보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렌즈에 좀 너무나 강한 때가 껴갖고 여기에다가 전동 드릴에 면장갑을 끼고 거기 위에다가 치약처럼 컴파운드를 짜서 였다가 살살살살 세게 하면은 부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살살살 하면은 열이 생기고 여기가 한꺼풀 벗겨나면서 이게 깨끗해집니다. 신기하게 10중 8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 라는 거고, 확실히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은 만큼 이제 휠이 상태가 좋다. 하지만 내 짝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합니다. 시트가 엄청 깨끗해요. 이것만 봐도 이 차량이 웬만해서는 좋지 않을까? 여기 주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품 시트로 보여지거든요. 정품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트 보존 상태가 이렇다, 사용감이 이렇게 없다라는 거는 진짜 이 차 가격이 좀 합당하지 않나. 성능도 봐야 됩니다. 원래 성능부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고 마음을 뺏겼다가 성능 보고 뭐야 이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이죠. 2023년 내년 11월 20날까지입니다. 한 달을 더해서 하루를 빼는 거예요. 그때까지 검사를 맡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튜닝이 없고 렌트가 없고 사고는 횡다 하나, 이것 때문에 이 차를 안 본다 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제 경력을 통한 생각은 말이 안 된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걸르고 완전 무사고라는 거를 찾고 하시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앞범퍼는 성능에 보통 X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보통은. 그리고 막상 보면은 여기 볼트가 하나 풀려있고 풀림 흔적이 있고 풀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까져있는, 볼트가 까져있는, 풀었던 그런 이제 흔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아무리 깨끗해도 의미가 없다, 실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고르는 지표로 삼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이런 거는 저도 기분적으로 근데 봐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기분적으로 좀 별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차를 보기보다 다른 성능이 좋아 보이는, 이게 그것보다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낫다. 금액 차이도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싸지면 싸질수록 사고가 있는 차랑 없는 차랑 금액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천만 원짜리 차는 이것 때문에 한 100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몇십만 원 차이는 차이가 아닌 느낌으로 좀 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원동기 쪽에, 오일 누유 쪽에 다 깨끗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미세누유 하나 있어도 봅니다. 이렇게 깨끗하다라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여기 하나 체크가 2개 체크돼 있으면은 걸릅니다. 근데 하나가 체크가 돼 있으면은 일단 봅니다. 이 차만 보는 게 아니라 한 2대 정도 골라서 1번, 2번 정해서 그렇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좋습니다. 적당해요. 그 가격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자동 변속기 쪽에 미세누유 있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차를 다 빼야 됩니다. 냉각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체크가 안 된 이유는 잘 보시면 수동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겁니다. 여기 이 부분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을 안 보고 차량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문의 많이 오는데요. 여기 리콜 부분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완료가 안 됐든 완료가 됐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완료가 안 돼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리콜 완료가 돼 있다고 하면은 돼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조금 국토교통부 비금속도는 이런 부분을 고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놓는 거지, 여기 위에 보면은 리콜 내용이 있고 리콜 이행이 돼 있다, 미이행이 됐다, 이런 내용은 귀담아 볼 필요가 없다. 그냥 대충 보고 마시는 거고, 차라리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날짜. 이게 11월 30일 날 들어온 건데 지금 3월, 오늘이
14일입니다. 녹화 날짜가. 근데 거의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안 나갔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아반떼 HD 치고는 아반떼 HD가 좀 손님분들께서 300선에 많이 찾으시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억지로 이 가격에 아반떼 MD 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가격으로 높은 차 보려고 하다가 뱁새가 황새에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10분 중에 7분, 8분이므로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잘못된 건 아니었구나 라고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너무 낮은 금액으로 높은 거 보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으로 그랜저 HG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중형차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는 1000만원 미만의 중형차는 제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께서 500선의 YF 소나타, K5 1세대 이런 거 보시다가 구매하고 나서 엔진이 왜 이래? 뭐 이런 후회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 40%는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10대 중에 3, 4대라고 한다면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저는 아예 안 하거든요. YF K5 1세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여러분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너무 안 되는 금액으로 높은 차 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뭐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전동 시트도 이 당시에 없었고, 준준형에는 뭐 전동 시트야 라는 그때 분위기였었는데, 여하튼 이게 엔진이 잘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장고장이 또 많이 없고 합니다. 그래서 보셔도 된다. 다음 차 아반떼 HD 300선입니다. 이 금액들은 다 보시는 금액들에서 다 조금씩 빠지고 하거든요. 이게 노래방 다이얼처럼 생겼다 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3000짜리 4000짜리 차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건 똑같고, 300짜리 200짜리 400짜리 차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목적 달성은 똑같은데, 비싼 차를 사는 이유는 사실 그냥 만족도 차이고, 어디를 끌고 가면은 그냥 개인적인 위신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거 솔직히 따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비싼 차는 감가율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차는 내년에 팔아도 시세가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억지로 사는 분들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돈이 없어도 비싼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돈이 있어도 싼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돈이 적당히 있는데 좋은 차 타시는 분, 싼 차 타시는 분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것처럼, 구매하시는 분 마음이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싼 차가 경제적인 면에서 제 생활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 싼 차가 너무 좋습니다. 수리비가 나와도 감당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비싼 차는 수리비가 나오면은 감당 수준 내지는 조금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짜증나는 금액이 나옵니다. 1년에 100만원씩 나오면은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들이 2011년, 12년, 13년, 14년에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것도 고장이 안 나는 게 아닌데, 그냥 이미지 보고 장고장 없다는데? 라고 해갖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할부로다가 끌어다가 하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 가족들이 볼 때, 친척들이 볼 때 이 차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단어를 너무 싫어하는데, 제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나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 말을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차, 저 차 보면은 사고 싶어갖고 미치겠다. 그런 분들이 꼭 아우디 A6, 아무튼 비하는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개인적인 성향에는 안 맞는데, 저 이런 싼 차가 너무 좋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방금 성능을 안 봤는데 금액선이 제가 봤거든요. 괜찮아서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밑에가 좀 꼬부라진 게 좀 보였어요. 꼬부라진 건지 아니면 밑에다가 도색을 하려고 뭔가 종이를 대놓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3년형의 12년식이에요. 12년 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정품이고, 여기 사용감은 있지만 이거 수선하는데 한 이쪽 기준으로 한 4, 5만원 할 겁니다. 그러면은 빳빳해지거든요. 이쪽처럼. 그래서 이런 거 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엔진하고 미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겉에가 많이 긁혀있고 타이어가 다 달고 그러진 않는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큰 이유가 발생을 하면은 구매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 4짝이 다 달아져 있다라든가, 보시면은 스크래치인지 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다라든가, 다발적으로 한쪽만 저러면은 괜찮아요.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좀 다양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추천을 못 해드려요. 버튼이 좀 안 좋다라든가, 이거 통풍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통풍? 뒷자리 열선도 있고, 스마트키, 핸들 열선. 아반떼 MD가 핸들 열선 없는 차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가까이 찍은 사진이 안 보여요. 더 가까이 찍었으면 이 차량이 판매될 확률이 좀 증가할 텐데, 정품 내비만 강조를, 여기 있습니다. 그쵸, 강조를 해줘야죠. 통풍이 운전석, 조수석 다 있고,
전방 감지기까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통풍이 좀 잘 없었었는데 이건 아반떼 MD거든요. 여기 밑에야 사실 이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관계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관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능을 봤을 때 검사 날짜가 2022년 내년에 올해네요. 11월 30까지 검사 기간 좀 여유 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없다라고 되는데 이건 봐야 됩니다. 휀다나 볼트 풀려있어도 대충 넘어가고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다가. 근데 특별한 내용은 안 보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있는데 한번 보기는 봐야 됩니다. 일단은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를 갖고 있는 딜러분 내지는 약간의 유착이 있는 성능장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약간 이쁘게 포장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로수가 아반떼 MD 치고 10만이면은 쏘쏘하다 하지만 키로수가 더 짧은데 엔진에서 경운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제가 최근에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쪽으로만 안 보시고 2대에서 3대 정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약간 애매한 게 미리 여러분들께서 고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골라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골라는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오셔서 같이 고르시는 것도 좋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고르신 차 5대 뽑고 그 다음에 오셔갖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랑 같이 보시게 되시면은 환경 설정 보여드리고 하면은 금액도 환경 설정 보여드리는데 안 깎아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깎이는 차는 99%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이라도 깎여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중간 혹은 그 이상 최고로 잘 사는 방법으로 다다르는 방법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거다. 그것만 봐도요.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웬만해서는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제 기준으로 가까운이라고 한다면은 수도권인데 천안까지도 저한테는 가까워요. 이천도 저한테는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골라드리고 손님분께 여쭤보고 1번, 2번, 3번을 골라달라 한 다음에 그 차를 실제로 보러 가서 동영상을 FHD로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분께서 핸드폰 말고 PC카톡으로 모니터, 컴퓨터 큰 화면으로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신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탁송 보내달라고 하시면은 오실 필요 없이 집에서 오신 것처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요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약간의 PR이었고요.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한 달에 적어도 5분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뻥 치는 거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까우나 머나 그렇게 좀 초보신 분이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좀 가까워도 방문하기도 좀 어렵다. 교통수단도 좀 그렇고 알아서 골라달라. 탁송 가는 영상도 봤는데 좀 그런 식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봤죠? 그래서 이 금액은 아마 750 내지는 그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가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은 이 차를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만 손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니면 다른 차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차도 골라드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위주로 가급적으로 해드리면은 차도 맨 앞에 있고 맨 뒤에 있으면 보기가 좀 힘들어요. 맨 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된 차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차를 보면은 빼서 좀 여유 있는 각도로 밑에도 잘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빼달라고 하면은 상사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 물론 이제 흔쾌히 빼줄 수도 있지만 좀 이제 귀찮아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차를 갖고 있는 본인 딜러분이 아니라 동료분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하튼 약간 유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삼천포 살짝 빠져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19만에 가까워지는 500선입니다. 그래서 이 휠이 또 싸제일이에요. 근데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신기하게 있습니다. 에비뉴예요. 연식은 좀 좋거든요. 근데 키로수가 좀 많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키로수를 이 메모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키로수를 높이고 연식을 높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연기관이 19만 킬로 동안 엔진룸 때가 여기 겉에는 이제 광택집에서 닦아주니까 깨끗해 보이는데 이 속까지 닦아줄까? 그리고 속의 내구성이 어떨까? 물론 19만 탈 동안 엔진 오일을 5,000km 내지는 그 이하 키로수 될 때 동안 그 인터넷에서 엔진 오일 아반떼 엔진오일 이렇게 검색을 하셔갖고 구매하시면은 한 3만 원 될 거예요. 3만 5천 원 전후 이 정도 될 거고 집으로 배송 받으신 다음에 공임나라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연산동이라고 한다면은 연산동 공임나라 내지는 북구 공임나라 부산 북구 공임나라
거제시 공임나라 내지는 여수 공임나라 뭐 이런 식으로 검색 광주 공임나라 이런 식으로 광주 북구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시면은 공임나라에서 엔진오일 교체하는 거는 한 18,000원 그 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냥 근데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엔진오일 그냥 아는 그 공업사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된다. 근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사갖고 가세요. 사갖고 그 아는 데를 가십시오. 왜냐면 그냥 가시면 똑같은 제품을 7만원, 8만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000원 정도에 구매하시고 공인비 18,000원 정도면은 한 5만원 전후 5만원 정도 되는 조금 넘는 금액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면 그냥 7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만원 그냥 뭐 더 쓰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2만원은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고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고 냉각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 교체 저도 힘들거든요. 할 줄은 아는데 항상 할 때마다 좀 애를 먹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밖에 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해달라고 하면 사갖고 가서 해달라고 하면 공짜인데 거기 있는 거 사면은 좀 이제 비싸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팁입니다. 이거는 싸제일 때문에 안 보시긴 할 텐데 좀 이 조건에 휠 빼고 이런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위에부터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사 날짜가 지났는가? 내년 3월 19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는 이쪽밖에 없는데 안쪽까지 먹은 건 없다라는 거니까 지금은 이런 느낌으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뭐 미세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서 직접 봐야 되고 이거는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의례적으로 적어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달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휠만 근데 이제 휠을 또 바꾸자면은 그 네 짝 다 바꾸는데 15 한 60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5, 60 50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정품 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고 다른 것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이런 것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썬팅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갈색으로 변색이 됐어요. 이거는 처음에 썬팅을 조금 약간 좋지 않은 썬팅으로 하셔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썬팅을 한번 이제 한 바퀴 바꾸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20이 안 되는 어떤 거는 15가 안 되는 그런 금액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시트가 가죽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싼 거다라는 거고 키로수도 좀 많은 편입니다. 17만 키로가 뭐가 많아? 20만 정도는 넘어야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조금 한 13만 12만 이하로 보시면은 좀 오래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천이기 때문에 좀만 타면 2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팔기가 좀 팀장님 저는 폐차할 때까지 탈 거라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내구성과 이제 상품성이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도 주름도 좀 가 있고 가죽을 또 씌우려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가죽 있는 게 애시당초 있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 2012년 2월부터 했거든요. 교환 이렇게 있어도 걸르지 마시고 그냥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가죽 시트가 조금 아쉽네요.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금액은 조금은 깎입니다. 무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99% 깎입니다. 자, 휠이 요게 이제 프리미어 휠인데 프리미어는 무조건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 내비게이션은 이제 따로 정품으로 하든 싸제라든 따로 이제 추가였어요. 뒷자리 열선이 있고 스마트 키가 있는데 전동 시트가 없으면 프리미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이 600인데 600만 원이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안 나오거나 조금 그럴까봐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열선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엔진을 잘 봐야 되는 차입니다. 엔진에서 경운기 소리, 과한 소리, 카카카 소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닌데 사는데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이거 있는 거를 그것만 보시는 것보다는 없는 것도 같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건 이해가 가요. 내비게이션이 여기가 없다. 아예 애시당초 라고 하시더라도 안 보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만 하면 따로 달면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 저는 후방 카메라 볼 때 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품이 좋아요. 움직이면 좋은 게 뭐냐면은 주차 라인이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다. 정품은 그게 있다. 요게 싸제는 그냥 고정이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 생각은. 근데 팀장님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금액 차이가 좀 이제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골라 보시고 저도 한번 골라 볼 테니 없으면은 이게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스마트키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엔진 소리 들어보고 상태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이 사진은 여기가 이제 긁혀 있는지 이게 뒤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앞쪽인데요. 보면은 여기가 긁혀 있는지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옆부분 보면은 이 밑에도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먹었을 수도 있는 차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엔진하고 미션이 진짜 중요하다. 이건 늘어나 있어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수선을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입니다. 렌트 이력, 튜닝 보고 사고가 근데 앞뒤로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다른 차. 왜냐면 이 가격, 아반떼 MD 치고 이 가격이면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안쪽까지 먼 건 아니기 때문에 순번만 정해놓고 근데 이제 흡기가 또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네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순정이 좋습니다. 이런 싸제 말고 순정이 좋아요. 이건 정품 내비게이션이 또 있으니까 일단 볼까? 근데 휠이 좀 작습니다. 팀장님 저 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이거 싸질 괜찮아요? 나중에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걸리지 않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선도 있어요. 약간 흐릿하게 나왔지만 오토라이트, 스마트키 엄청 깨끗합니다. 연식 이게 더뉴 아반떼구나.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좀 다른 거예요, 살짝. 여기가 조금 다릅니다. 정품이 있으니까 저는 정품이 있는 게 좀 차가 전체적으로 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게 또 키로수가 짧으니까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더뉴 아반떼 사는데 1000만원 넘게 사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됩니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2023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3월 4일까지 튜닝 렌트 없고 없고 이게 눈택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셔도 장기적으로 타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반떼 AD를 이 금액에 사려고 하면은 되게 아쉬운 차만 나올 텐데 이 차로 사시면은 깔끔한 차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반떼 AD를 900, 1000초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거 좀 휠이 좀 아쉽긴 하지만 상관없다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키로수가 5만도 아니고 43,00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긴 한데 게다가 또 여기 검정색 보이지 않습니까? 후방 감지기가 이게 안 보인다. 그냥 다 흰색처럼 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도색이 들어간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휠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조건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롱 더뉴 아반떼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에어댐식으로 여기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것만. 그러니까 되게 엄청 휘황찬란한 튜닝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 붙이고 이거 도색 들어가고 도색한 건지 이제 바꾼 건지 범퍼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방 감지기도 있고 보시면 검정색 테두리 보이죠? 멀리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리미엄이라서 면발광도 들어가는 거예요. 키로수 8만 여기 8만 보시고요. 무조건 계기판 사진 한번 보십시오. 84,500km입니다. 그리고 다른 각종 경고등 뜨지 않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고등이 원래 떴는데 이제 밑에 진단기 스캐너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꽂고 핸들 밑에 꽂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꽂고 소거를 누르면은 지워집니다. 운행을 많이 안 하면은 다시 안 떠요. 무조건은 아닌데 뜰 수도 있는데 좀 상당 기간 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구매하시고 나서 내려가는 길에 팀장님 이거 떴는데요. 이게 뭐예요? 라고 이제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은 약간 쉐보레 마크처럼 약간 엔진 체크불 뜬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아주 1년에 몇 번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성능 보증으로 웬만하면 처리가 되거나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눈탱이 당할 걱정, 정직하지 않은 금액으로 구매하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2군데,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팀장님을 선택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금액 안 속이겠습니다. 환경 설정 보여드리고 무조건 안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모저모를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거나 도와드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뭐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겁부터 먹고 화가 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샀나 덜컥 이제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의 주시면은 웬만해서는 다 해결해 드린다. 웬만해서는이라는 단어가 싫다, 걸린다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해결 못한 웬만하면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왜냐면 제 선에서 차를 볼 줄 아니까 그리고 다른 직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보니까 앞에 라이트도 이렇게 해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이 모두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 앞뒤로 이렇게 사고가 있으므로 제 기준엔 맞지 않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차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제 기준에만 안 맞을 뿐입니다.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아반떼 AD입니다. 밸류 플러스가 제일 인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일 싼 쪽에 속하는 700선으로 한번 봤는데요. 검사 날짜는 11월 5일까지고요. 튜닝 렌트가 없어요. 앞쪽에 사고는 조금 있는데 안쪽까지 먹진 않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차는 추천차가 아니라 이 정도 선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들어온 날짜는 1월 17일이기 때문에 오늘 날짜 기준 2달 정도 된 거. 2달이 엄밀히 말하면 안 됐어요. 오늘이 3월 1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된 축에 속한다. 밸류 플러스는 핸들 열선이 거의 없어요. 따로 달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건 있고 정품 내비도 있고 스마트 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는데 키로수가 아반떼 AD 치고는 좀 많은 편이에요. 키는 2개는 있는데 성능 봤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굳이 뭐 밸류 플러스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뭔 차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쪽에 축구방 감지기 사이드 미러에 축구방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안 보이는 쪽 차가 옆에 있는데 사이드 미러는 못 보고 들어갔다가 사고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하여튼 그런 옵션이 밸류 플러스에는 있기 때문에 축구방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밸류 플러스가 진짜 압도적으로 좀 인기 모델이다. 밸류 플러스에 밀리는 차인지도 모르고 매입을 했다라고 하시는 딜러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 사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키로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싸면 싼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주시고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말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같이 고르시면은 좀 이제 실패하지 않는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이 아니면은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2번, 3번이 또 있으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좋은 차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연식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연식이 아니라 2008년, 2009년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품 랩이에요. 그리고 핸들 커버. 핸들 커버가 왜 있지? 이런 궁금증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긁혀 있을 수도 있고 말씀드렸죠? 2번, 3번이 있으면은 이 차 보고 괜찮으면 사시면 되는 거고 이건 밸류 플러스입니다. 키로수가 5만 킬로고 금액이 1,500으로 익습니다. 그리고 후축방 이렇게 있어요. 사각지대 경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품도 있고 이런 느낌을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은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에요. 이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날짜 내년 1월 29일까지고요. 렌트 이력은 있어요. 이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렌트 이력 있는 거 치고는 센 편인데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렌트 이력 있는 거 괜찮나요? 제가 이제 소개해서 판매를 했을 때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방 감지기는 없고요. 핸들 열선도 빠졌습니다. 핸들 열선을 장착하려고 하면은 제가 아는데 물어보니까 저 딜러예요. 근데 제 와이프 차를 해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했더니 40만 원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토라이트 있고 그렇습니다. 핸들 열선 버튼을 이쪽에 순정형으로 만들어 달라 하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렌트 이력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건 아반떼 AD 스포츠입니다. 키로수 6만 조금 안 되는 키로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식은 17년에 18년형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품이 아니에요. 정품입니다. 정품이네요. 정품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핸들을 돌리면은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고 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저 버튼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휠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유광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검정색 디퓨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정휠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다가 도색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업체에서 30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저렇게 유광 도색하는데.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성능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8월 달까지고 렌트 이력 없고 그다음에 뭐 사고도 안 보이고 다 괜찮다. 들어온 날짜는 조금 됐었습니다. 좀 약간 특수한 차라서 그런가. 금액은 이 금액이다. 이 금액에서 좀 빠질 겁니다. 1,500까지 될지 그 이상은 거의 안 빠질 것 같은 느낌이고 1,520 뭐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1,500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딪혀 봐야 됩니다. 뭐든가.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크를 바꿨네요. 팀장님 마크를 왜 바꾸는 거예요? 라고 또 물어보시면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제 차도 이거예요. 기아 마크가 싫어갖고 바꿨습니다. 뒤에는 안 바꿨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더뉴 아반떼 그 위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키로수가 좀 있고 더뉴 아반떼 치고는 더뉴 아반떼 AD 치고는 좀 가격이 약한 편이에요. 요게 있고 스마트키 차선 이탈은 있는데 축구방은 없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휠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는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좀 높은 휠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진은 다 똑같으니까 등급이 달라도 검사 날짜가 11월 15일까지 렌트 이력은 있으니까 싼 거다. 그리고 사고도 만약에 없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보험 수리 이력이 있다. 뭐 앞에 이거 내지는 조금 더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건에 보험 이력 조회했을 때 뭐 200 넘고 하면 안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미만의 한 건이다라고 하면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어온 날짜가 조금 있어요. 이게 좀 인기차가 아니라서 삼각대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옵션 정보란 여기
웬만해선 다 체크하거나 하나만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옵션 정보란은 제가 여태까지 매물 넘어오면서 한 번도 안 보지 않았습니까? 옵션 정보란은 보지 마시고 사진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없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제 생각에는 그냥 따로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그냥 내비는 따로 싸제로 하면은 이거랑 호환시켜갖고, 핸들 리모컨과 호환시켜갖고 여기 이 부분이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고 하면은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라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돌리는 에어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아봉 쪽 보면은 이제 통풍은 없고 핸들 열선이 있다. 그래서 아반떼 AD 볼바에 요 차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난 아반떼 AD가 더 이쁜 건 모르겠고 더 조건 좋으면 좋겠는데, 삼각대 뭐 상관없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뭐 팀장 말대로 한번 박아볼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식이 AD보다 더 좋아지고 19년형이에요. 게다가 인기 있는 흰 색깔에 렌트 이력은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반떼 AD 1400, 1500으로 뭐 렌트 이력 있는 거 사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또 1630짜리입니다. 휠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렇게 라운드가 좀 돼 있고 홈이 좀 있는 게 좀 낮은 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키로수가 3만입니다. 연식은 18년, 시계 18년형이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정품이 아닌 지니가 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테두리가 좀 보이는 게 좀 개인적으로 조금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이게 운전석 시트 연식이 좋기 때문에 다 좋고, 블랙박스 없어도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한다면요. 디퓨저가 이게 따로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 많이 접하지 않은 차예요. 제가 매입을 한 번도 안 해봤고 판매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차가 거기입니다. 엔진 소리 듣는 거, 사고 유무 보는 거, 그 다음에 실내, 실외, 작동 안 하는 거, 상태 보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인기도가 좀 낮을 뿐이지 그냥 상관없이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차는 CN7입니다. 인스퍼레이션, 좀 이제 비싼 축에 속하는 낮은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휠이 이런 식으로 휘황찬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 테이프도 안 뗀 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3만 킬로. 테이프를 안 뗐다? 아니면 휠캡만 바꾼 건가? 휠을 바꾼 건가? 이게 좀 약간 요즘 느낌으로, 요즘 나오는 차니까 여기 위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좀 양각으로 나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스마트 반자율주행 버튼이고,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전동이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도 있고 통풍도 있어 보입니다. 양쪽 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거 한번 고장나면 55만원짜리인데 그래도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언덕에 이거 있는데 세우시면은 금방 고장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고장나 봤기 때문에 피 같은 돈 5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보는 방법은 여기 뒤쪽에 쇠뭉치 쪽에 젖어 있는가, 역시 같은 한 높이로 한 중간 정도 이쪽에 좀 젖어 있는 게 있는가 봐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젖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봐야 됩니다. 성능 다 좋겠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런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성능 책임 보험료 13,300원 10원을 왜 내야 돼? 신차 보증기간 소모품까지 다 되는데 3년에 6만? 네, 3년에 6만 다 아직 적용이 되는데 이걸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야 돼요. 또 있네. 이건 2230짜리 뒤쪽에다가 뭘 붙여 놓으셨네요. 전에 차주분이 약간 초보셨는지 그렇습니다.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나? 이런 느낌 다 똑같습니다. 키로수가 이게 더 짧아요. 28,000, 25년. 와우. 렌트 이력 뭐 없고 사고 없고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는데 봐야 된다. 방금 본 차랑 이 차랑 같이 보시면은 되시지 않을까? 요거 때문에 싸게 파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붙여놨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없을 거예요. 네, 없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아반떼 전반적인 시세, 전체적인 시세랑 매물 보는 방법 또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예고인데 K3랑 이제 i30 이렇게 할 텐데, 저번에는 제가 전략을 좀 잘못 짰어요. 모든 투싼과 스포티지를 한눈에 보게 해갖고 또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2개 내지는 3개, 많이 올려야 4개인데 4개 올리면 진짜 이제 잠을 너무 못 자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손님분들이 감사하게도 좀 와주셔갖고 영상 올리는 횟수가 조금 그런데, 전략을 좀 잘못 짜갖고 그냥 전체 보여드리고 매물 보는 방법과 한 이 정도 선, 이제 싼 거는 이유가 있고 뭐 비싼 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고에 대해서도 좀 약간 감만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빨리빨리 많은 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소렌토 R, 그 다음에 QM6 내지는 뭐 i30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두 개를 좀 많이 보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위에 cleancars.com 들어가시면은 딜러 전상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제가 깜빡하고 업데이트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화를 막 계속 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업데이트 제 수도권 전체로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청해 주시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이제 뭐 연예인 아니고 그냥 동네 딜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시면은 제가 흔쾌히 해드리고 전화 따로 안 드리고 하거든요. 진짜 잘 안 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또 잘 까먹는 체질이라 스타일이라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문의하시고 이 딜러가 나한테 전화 안 주네 라는 게 실망하지 마시고 제 차 자꾸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가끔 전화를 제 차 드릴 수는 있는데요. 너무 안 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오시게 계속 땡기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K3 i30고요. 요거는 프라이드, 올류 프라이드, 더 뉴 프라이드, 액센트, 어메이징, 뭐 올류 크루즈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시세는 반 가르고 한 2 사이, 반 가르고 2 사이 정도 보시는 게 좀 괜찮은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액센트 신형은 500에 고르려고 하시면 또 이제 약간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괜찮은 거 보면은 뭐 700 내지는 계속 고르다 보면은 1000만원까지 연식 키로수 다 잡고 하시려면은 그냥 흰색에 키로수 조금 낮은 거, 그냥 적당한 거 보시고, 쥐색도 상관없다 똑같이 말씀하실 거야 아마. 그리고 사고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거나 무사고 차량을 원한다, 사고 있는 거 빼고 뭐 그런 걸 원하시면은 900, 1000 될 수도 있습니다. 연식 빼고 키로수로 또 이제 보면은 또 가격이 애매해요. 그래서 막 800, 900 이러면은 또 애매합니다. 막상 보면은 막 그래요. 액센트가 좀 팔기 힘든 차다. 옵션이 좀 많이 빠졌어요. MD에 비해서. 하지만 이건 그냥 연비로 타는 차입니다. 리터당 뭐 너무 뭐 17km, 20km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고유가 시대에는 좀 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값 너무 올랐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본 아반떼, 모든 아반떼입니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화 시간 기준으로 1시간이 지금 막 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때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그 신동진님, 강구님, 최근에 뭐 바다파파님도 계셨었고요. 김효봉님도 계셨었고, 액센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신 이동영님, 요번에 대충 한번 제가 수박 겉 핥기식으로 했는데 제 사이트에서 보시고 개인적으로 문의도 한번 부담 없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라이언님,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구매를 해주셨고, 김빵빵님도 계시고, 여하튼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스카이 블루 스카이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